방송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감기인데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330번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세로 1년에 평균 한 4번 정도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감기 증상은 기침, 콧물, 두통, 오한, 발열, 몸살, 호흡곤란, 소화장애, 복통 등이 있습니다. 감기가 왔을 때 잘 관리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심부전, 뇌척수염, 길랑발해 증후군 등 심각한 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꼭 관리 치료를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감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부 호흡기관의 감염을 말하는데요. 상부 호흡기관은 이 비강, 그다음에 인두, 후두를 말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 83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평생 6억 번을 숨을 쉬고 2억 4천 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는데요. 사람은요, 10분간 숨을 쉬지 못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순수한 공기만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감기 바이러스, 결핵균,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등등이 같이 들어오면서 몸에 병을 일으킵니다. 감기는 가을, 겨울에 잘 걸리는데요.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가 습도가 낮고 차가운 온도에서 잘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체온이 낮아지면 몸의 면역력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건강치 못한 분들은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생명력은 굉장히 강한데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위치에 위치합니다. 남의 세포 안에 들어가면 번식을 할 수 있어서 생물이 되고 세포 밖에서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무생물이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리노바이러스가 한 30에서 50%, 코로나 바이러스가 10 내지 15%를 차지합니다. 리노바이러스의 그 리노는 이제 코를 의미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는 우리가 개기 이식할 때 태양의 그 둘레의 빛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란 둘레, 빛살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아데노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손에 묻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이 입이나 코나 눈 점막을 이렇게 만질 때 이제 몸 안에 들어오면 바이러스,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는 코 점막, 이제 기관지, 폐 세포로 들어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지구 역사에서 인간보다 더 먼저 생겼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배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를 완치시키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 점막, 눈 점막, 입 점막, 기관지 점막, 폐 점막에는 수없이 많은 면역 세포하고 이제 항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완치하는 약물은 없기 때문에 이제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 바이러스를 그 면역 세포가 잘 죽일 수 있도록 평소에 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고혈압, 당뇨, 암 환자, 자가 면역 질환처럼 그런 항암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병증으로 폐렴, 급성 중이염, 전정신경염, 여기 고관절의 활액막염, 또 콩팥의 신우신염, 이 뇌촉수의 뇌촉수막염, 길랑발해 증후군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코 점막, 눈 점막, 입 점막, 또 폐 기관지 점막에 침입을 하면 점액을 분비하는데요. 이 점액 안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용해 물질인 라이소자임이 있습니다. 이 점액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 콧물, 가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면역 세포들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염증 물질을 아주 많이 분비하는데요. 그 중에 인터루킨 1은 이제 몸에 열을 나게 해서 그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또 인터페론 감마는 그런 세포독성 T세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를 파괴하고 제거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분비되면 이제 몸살이 나고 근육 통증, 관절 통이 발생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이제 콧물, 가래, 열나고 몸살이 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점막과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뿜어내는 이런 면역 염증 물질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바이러스와 면역 세포, 면역 물질이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다른데요.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한국은 1년에 독감으로 한 2,000에서 3,000명이 사망하고요. 미국은 7,000에서 8,000명, 전 세계는 한 3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300에서 500만이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이 독감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독감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열이 나는 특징이 있고요. 감기는 시작할 때 미세하게 열이 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몸살, 두통, 근육통, 관절통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A타입이 가장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빨리 유행하는데요. 이제 돌연변이 속도도 빠르고 또 조류가 숙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B타입은 돌연변이 속도는 좀 느리고 주로 사람을 통해서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독감, 이런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이제 세균 바이러스 등이 이제 급성 기관지염을 일으키는데요. 기침, 가래, 발열, 두통, 가슴의 통증,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급성 폐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누런 가래가 나오고 호흡 곤란이 생기고 심해지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이제 잃어버리고 입술, 손톱이 파래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노인성 폐렴이 문제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감기, 독감에 걸리면 처음에는 의외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기침, 가래 정도만 있다가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혈압, 당뇨, 중풍, 치매, 파킨슨병, 이제 암 환자의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감기나 독감 등으로 급성 폐렴이 오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없애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비충혈 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진해제, 뭐 가래 배출, 촉진제, 해열 진통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의 최적 생존 온도는 33도에서 34도인데요. 37도로 과열하면 바이러스의 그 RNA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퇴치하기 위해서 몸에 열을 내는데요. 그래서 내 몸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전입니다. 면역세포가 이제 인터루킨 1이라는 면역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그러면 이제 체온을 올려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몸의 면역과 저항력을 높여주어서 감기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일 뿐 치료하는 효과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피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건 이제 시나몬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데요. 뭐 매콤하고 알싸하고 달달한 맛이 나고 풍미가 좋아서 뭐 수정과나 다양한 음식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감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아주 많은 한약재를 잘 증상에 맞춰서 처방하고 사용해서 그런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을 완화시켜줘서 그런 감기를 개선해 왔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중에 하나가 계피, 계지입니다. 이 계피는 녹나무과에 속하는 생달나무의 그 나무 껍질로 만든 약재이고요. 또 계지는 그 나무의 얇은 가지로 만든 약재입니다. 이런 계피에는 뭐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B2, B6,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엽산, 폴리페놀, 아리키돈산, 시나믹 알데하이드, 리날톨, 유지톨 등의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피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요, 이 기관지의 점막, 또 코의 점막, 입안의 점막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계피에 있는 바이타민 B1, B2, B6는 몸의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계피의 비타민 C는 우리가 이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비타민 E는 연세 드신 분들의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또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이제 감기의 지속 시간을 좀 줄여주고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이제 감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계피의 효능을 온조기혈, 산한온비, 지통으로 설명을 합니다. 온조기혈은 내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올려주고 혈액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올려준다는 의미이고요. 산한온비는 몸에 이제 감기가 오면 찬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찬기운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또 몸의 소화 기능을 따뜻하게 기능을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지통은 몸의 근육의 통증, 몸살의 통증을 개선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초기나 표병, 이 감기가 이제 표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거를 표병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계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이게 진행이 돼서 리병,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장기 쪽, 소화기나 폐 쪽으로 콩팥 쪽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됐을 때는 리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계피를 주로 또 사용하는데요. 계피 6개 이걸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계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생강도 한의학에서 이제 감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강 말린 것을 한약재 이름으로 건강이라고 부릅니다. 생강의 양리 작용은 황색 포도상 구균, 폐렴, 연쇄상 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해열, 진통, 항염 효과가 있어서 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등으로 인한 그런 또 발열을 억제하고 몸의 근육 통증, 두통, 관절의 통증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에 대한 한의학의 효능은요, 발산풍한, 옴폐지해인데요. 이 발산풍한은 몸에 있는 찬기운을 그다음에 또 근육의 그 수축된 것을 풀어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옴폐지해는 이 폐에 그 혈행, 폐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행을 개선시켜서 이 폐의 기능을 올려주고 폐의 찬기운을 다시 반대로 따뜻하게 바꿔주고 그러면서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도라지는 한약재 명으로 길경인데요. 양리 효과는 진해거담으로 이제 기침이나 가래를 이제 개선시켜주고 진통, 그 다음에 항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에는 이제 사포닌, 이눌린 성분이 이제 풍부해서요. 이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외부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오미자는 이제 한의학에서 오래된 기침을 개선하는 데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이 감기 때문에 생긴 폐기능 저하를 개선시켜 주고 진액을 보충해 주고 그리고 가래하고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쉬잔드린, 리그난, 유기산, 구연산,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있어서 우리 몸이 이제 지친 체력을 좀 보강을 해주고 폐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대추는 한의학 효능이 보기 양혈로 우리가 이제 기운을 보강해주고 혈액 기능을 활성화해준다는 건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판토텐산 등이 있어서 몸의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요. 감기를 이기는 데 필요한 체력,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감초의 한의학 효능 중에 윤폐지해가 있는데요. 폐에 이렇게 진액을 공급해서 폐에 그 부족해진 체액을 이제 보충을 해서 윤택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피, 생강, 도라지, 오미자, 대추, 감초 이거를요 차로 끓여서 드시면 우리가 이제 감기로 인해서 몸살, 기침, 가래, 오한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합은 적당히 하시는데 계피는 좀 많이 넣으시고 생강은 좀 매우니까 조금 적게 넣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의 양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차처럼 드시기 편합니다. 차로 드시는 거니까 용량의 배합에 너무 스트레스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잘 배합하셔서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면역 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요. 올겨울이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올해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지내고 싶네요. 좋은 방법과 감기 독감 코로나19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즘에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감기, 독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성 질환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면역에 도움되는 음식을 내가 먹었어도 그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면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면역에 좋다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걸 아무리 먹어도 제 와이프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뽀뽀를 하면 무조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시라면 올해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시고 또 손 자주 씻으시고 이 손으로 얼굴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뭐 새벽, 뭐 저녁에 뚝뚝 떨어지면 이 몸의 면역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찬 곳에 오래 있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이 차가운 온도 자체는요, 감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감기에 잘 걸리게 하는 환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 몸을 따스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심하실 때는 좀 휴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을 감싸는 머플러 이런 거, 버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추울 때는 바로 좀 가방에서 꺼내서 두르시면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고요. 또 날씨가 아주 추운 그런 날씨에는 뭐 장갑, 귀마개, 모자 이런 거 잘 이용하셔서 내 몸에 그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은 5배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감기 바이러스는 37도 이상에서 활동이 약화가 되고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 몸의 면역세포에서 인터루킨 1이라는 면역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는데요. 이 물질은 내 몸의 체온 중추를 딱 자극을 해서 내 몸에 열 나게 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잠을 잘 잘수록 몸의 면역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대부분 집에 와서 쉬면 밖에서 일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감기가 더 빨리 낫는데요. 감기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일수록 빨리 낫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효과가 좋은 것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건데요. 저녁 10시에 잠 자고 한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차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피, 생강, 도라지, 오미자, 대추, 감초 이거를 이제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은데요. 날씨가 추워질 때는 그냥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육체적인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은 바이타민 C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감기 예방 또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귤, 오렌지, 레몬, 자몽, 키위, 브로콜리, 피망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잘 드시면 좋고요. 감기, 독감, 코로나 구별을 말씀하셨는데요. 올겨울에는 다들 감기는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될까 봐 걱정된다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질문하신 분도 그 점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 코로나19는 증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침,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일단 검사로 한 번에 그 검사를 해서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 검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꼭 검사를 받으셔서 이게 지금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단순 감기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기는 이제 열 나고 머리 아프고 몸살, 근육의 통증의 증상이 처음에는 좀 가볍다가 서서히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독감은 이제 처음부터 막 고열이 오고 근육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주 정도의 잠복기, 무증상의 그런 증상을 거친 후에 콧물, 기침, 근육통이 나타나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매우 고통스럽고 호흡의 곤란 또는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증상으로는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6천에서 8천 명인데요.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미국에서 4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감기나 독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음식으로는요 예방할 수가 없는데요.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 1등의 예방법입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되어도 호흡곤란, 탈모, 극심한 피로 등으로 일상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항상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시는 것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비만,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햇볕도 하루에 1시간은 쏘여주시고 스트레칭,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